SLR 은행 규제 중 하나로 특히 미국의 대형 은행에 적용되는 중요한 규제입니다. SLR은 은행이 총자산 대비 얼마나 많은 자기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로 은행이 너무 많은 자산을 무리하게 끌어안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규제입니다. 2018년 도입된 SLR은 자산 규모가 2,500억 달러 이상인 대형은행에 적용되는 레버리지 비율로 총 익스포저 대비 자기 자본을 3%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규제입니다. 자산별 위험 가중치가 없는 SLR은 미국 국채에도 동등하게 적용되는 탓에 은행들의 미국채 매입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6월 25일 열릴 이사회에서 대형 은행에 대한 레버리지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은행업계는 수년간 SLR 완화를 요구해왔으며 특히 미국채처럼 전통적으로 안전한 자산을 SLR에서 제외하거나 계산 방식 자체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SLR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 경우 미국 국채금리, 달러 환율,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채금리. 이 규제를 완화하면 은행들이 국채를 규제 부담 없이 더 많이 보유할 수 있게 되어 미국 국채 수요가 증가함으로 채권 가격이 상승하며 금리는 하락 압력을 받습니다. 2. 달러 환율. 미국 은행 시스템 내 유동성이 늘어나고 국채 금리가 낮아지면 외국인 입장에서 달러 자산의 수익성이 감소합니다. 이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달러 수요를 줄이고 달러 약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3. 주식시장. SLR 완화가 되면 은행의 레버리지 여력이 증가하여 대출 확대가 기대되므로 금융업종 중심으로 주가가 상승합니다. 2021년 팬데믹 당시에도 SLR 완화가 일시적으로 시행되었으며 당시에도 금리 하락 및 금융주 상승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국제결제은행은 국제금융을 안정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그리고 일본 6개국의 공통 출자에 의해 1930년에 설립된 국제은행입니다. 이 은행은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의 본부 소재지는 스위스 바젤에 있는데 설립 당시의 주목적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배상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1974년에 1차 오일 쇼크로 미국 프랭클린 내셔널 은행과 독일 헤르슈타트 은행 등 대형 은행들이 파산했습니다. 이에 선진 10개국은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해서는 세계적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당시 G10 국가의 중앙은행 총재들은 은행 감독의 국제적 공조를 위해 스위스의 바젤시에 위치한 국제결제은행 BIS 산하의 지금의 바젤은행감독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이후 BCBS는 은행 자본 규제의 국제적 통일 기준과 은행 감독에 관한 각종 모범 기준 등을 제공함으로써 G10을 포함한 전 세계 금융 감독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는 중남미에 대한 선진은행들의 부실 채권이 늘어나면서 BCBS는 1988년에 자기자본 비율 기준도 설정하였습니다. BIS 비율은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다음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국제결제은행은 회원국 은행들이 자기자본 비율을 8% 이상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젤1이라 부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바젤1은 바젤위원회 회원국의 범위를 넘어 글로벌 차원에서 국제은행 감독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단순하게 설계된 바젤1은 도리어 은행들의 효율적 위험관리 기법의 발전을 저해하고 규제 회피 행위를 유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4년 6월에 바젤2가 발표되었습니다. 바젤2는 다양한 위험 요인을 반영하고 차등적인 위험 가중치를 적용하는 한편 개별 은행의 위험 측정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는 등 자본 비율 산정 방식의 개선을 도모했습니다. 바젤2는 기존 은행의 BIS 비율은 똑같이 8% 이상으로 유지하되 여기에 더하여 보통주 자본 비율을 4%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등 최소 자본 규제를 다양화했습니다. 최저자기 자본 비율, 규제 외에 각국 정책당국의 감독 기능, 및 시장 규율, 강화라는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 종합적인 은행 감독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도 바젤2의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바젤2로도 위기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2010년에는 바젤3가 발표되었습니다. 바젤3에서는 손실흡수력이 가장 높은 보통주 자본의 비율을 일정 수준 4.5% 이상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부채와 자본의 중간 성격을 지니는 신종자본증권이나 후순위채의 자기자본 인정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자본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아울러 위기로 인해 자본이 빠르게 소진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은행들의 최저자본 비율에 더하여 2.5%의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위험 가중치를 고려하지 않고 총 익스포저 대비 3% 이상의 자본을 유지하도록 하는 레버리지 비율 규제도 신설했습니다. 완전한 규제란 있을 수 없죠. 바젤 규제 역시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해왔습니다.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강의는 휴넷 또는 이패스 코리아에서 유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의 베스트셀러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시리즈 2판 출간. 지금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세요.